자, 오늘 다룰 이야기는 양자물리학이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의 밑바닥을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놓는지에 대한 겁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지금 발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놀라운 곳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가 매일 만지고 느끼는 이 단단한 책상, 벽, 이 모든 게 사실은 거대한 환상일 수 있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게 바로 핵심적인 대립 구도인데요. 자, 왼쪽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물질주의 세계관이에요. 모든 건 물질로 되어 있고, 우리의 의식 같은 건 그냥 뇌가 만들어내는 부산물일 뿐이다? 이런 관점이죠. 근데요, 오른쪽을 보세요. 양자물리학이 내놓은 관점은 이건 완전히 딴판입니다. 물질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훨씬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숨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멀쩡히 잘 믿고 있던 이 단단한 물질 세계를 과학자들은 도대체 왜 의심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시작은요, 아주 구체적인 과학적 미스테리, 바로 원자가 왜 붕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존재하느냐라는 문제에서부터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원자 모델 있잖아요. 꼭 폐연계를 축소해 놓은 것처럼 핵 주위를 전자가 빙글빙글 도는 그런 이미지요. 딱 보기에도 그럴듯하고 아주 익숙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그림에 사실은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 기존의 물리법칙대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글쎄, 원자라는 건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핵 주위를 도는 전자는 안테나처럼 에너지를 막 내뿜어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에너지를 다 잃고 핵으로 곤두박질 쳐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원자는 멀쩡하게 아주 안정적으로 존재하잖아요. 이건 계산이 틀렸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던 물리법칙 자체가 뭔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얘기죠. 자, 그럼 원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작은 태양계가 아니라면 도대체 그 정체는 뭘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양자역학이라는 아주 기묘하고 새로운 세계, 그 핵심으로 이끌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혁명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잠재성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딱 쳐다보기 전까지 전자는 어떤 구체적인 알갱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말 그대로 가능성의 파동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동전을 던지기 전에는 앞면이 나올 수도 뒷면이 나올 수도 있는 그 순수한 가능성 자체만 있는 것과 같아요. 전자는 여기저기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의 구름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원자 속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일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정말 충격적이죠? 우리가 이 단단한 물질이라고 믿는 것들의 가장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텅 빈 공간,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니까요. 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꼭 사람이 쳐다봐야만 현실이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종류의 상호작용이나 건드림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물리적인 접촉이 그 흐릿했던 가능성의 파동을 하고 하나의 구체적인 현실로 결정짓는 거죠. 이 이중슬릿 실험이 양자역학의 기묘함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상식적으로 전자를 하나만 쏘면 둘 중 하나의 구멍을 통과해서 스크린에 점 하나를 남겨야 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전자가 마치 유령처럼 두 구멍을 동시에 통과한 것처럼 행동해서 파동에서나 볼 수 있는 간섭 무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전자는 스크린에 부딪히기 직전까지는 여기저기 퍼져 있는 가능성 그 자체였다가 부딪히는 그 순간 비로소 여기다 하고 자신의 위치를 결정한다는 거죠. 정말 이상하죠? 근데 양자세계의 이상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에요.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아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마저 가뿐하게 뛰어넘는 훨씬 더 깊고 심오한 차원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 유명한 양자얽힘 현상입니다. 아인슈타인조차 유령 같다면서 고개를 저었던 현상이죠.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한 쌍의 장갑을 각각 다른 상자에 넣어서 하나는 지구에 두고 하나는 안드로메다 은하로 보냈다고 쳐요. 그리고 제가 지구에서 상자를 딱 열어서 왼쪽 장갑이네? 하고 확인하는 그 순간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있는 다른 상자 안에는 무조건 100% 오른쪽 장갑이 들어있다는 게 결정됩니다. 거리 따위는 상관없이 두 입자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운명 공동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지구에 있는 입자의 상태가 결정됐다는 정보가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있는 다른 입자에게 전달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네, 즉각적입니다. 시간 지연이 전혀 없어요. 0초. 빛의 속도보다도 빠른, 아니, 속도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한 연결이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 두 입자는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시공간을 초월한 어떤 더 깊은 차원에서 원래부터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자, 여기까지 오면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텅 빈 원자, 가능성의 파동, 시공간을 초월한 연결. 도대체 이 모든 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제부터는 순수한 물리학을 넘어서 존재의 본질에 대한 아주 깊은 철학적 영역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물리학자 한스 페터 듀루의 이 말을 한번 보시죠. 나에게 우주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껍질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 영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물질 세계는 사실 거대한 영적 실체가 겉으로 드러난 껍질 같은 거고 우리는 그 껍질을 통해 그 본질을 엿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혹시 의식이라는 게 우리 인간이나 동물의 전유물이 아니면 어떨까요? 이 관점에 따르면요, 아주 작은 소립자조차도 예측 불가능한 선택을 하는 걸 보면 기초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고, 식물에게는 살려는 생명의식이 있고, 동물과 인간으로 올수록 점점 더 고차원적인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주 전체가 거대한 의식의 스펙트럼 위에 놓여 있다는 정말 놀랍고도 급진적인 시각이죠. 자, 그렇다면 만약 이 우주가 정말 거대한 의식의 진화 과정이라면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이 제시하는 최종적인 답은 놀랍게도 사랑의 진화입니다. 만약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 영적이고 의식적인 무언가라면 그 본질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물질 세계는 그 사랑을 배우고 체험하고 또 더 크게 키워나가기 위해 펼쳐진 거대한 무대라는 겁니다. 딱딱한 과학에서 시작해서 존재의 가장 깊은 의미에 대한 질문으로 마무리되는 정말 흥미로운 여정 아니었나요?